안녕하세요. 치과 아저씨입니다. 예상대로 미국 고용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함께 100K를 돌파한 비트코인의 강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양상입니다. 12월 FOMC를 9일가량 앞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의 마지막 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둘째 주 매크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국가들의 물가지수와 통화정책이 발표되는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CB의 금리 결정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예정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고용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총평입니다. 우선 지난 10월에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고용 쇼크가 나왔었고 이를 회복하고 컨센서스가 상회할 만큼 11월 신규 일자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살짝 둔화가 나타났고 실업률 역시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순히 고용 강세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12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시장에 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CME 패드워치를 통해 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66%에서 86%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FOMC까지 9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때까지 예정된 중요 지표 발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의 컨센서스는 크게 두 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많이 활용하시는 investing.com 사이트,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사이트입니다. investing.com의 컨센서스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월 CPI가 헤드라인 YOY 2.6%, MOM 0.2%였고 코어는 YOY 3.3%, MOM 0.3%였던 것을 고려하면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준의 예상치가 보통 좀 빡빡하게 예상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investing.com에서 발표되는 컨센서스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지수를 논할 때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보는 국제유가의 흐름입니다. 파란 박스의 10월 유가 흐름에 비해 노란 박스의 11월 유가 흐름은 하향 안정적이었기에 이를 근거로 헤드라인 지표가 조절이 잘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항목을 제외한 코어 지표에서는 서비스와 주거 항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항목의 경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통해 관련 업종의 업황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주거 항목의 주된 요소인 렌트비를 예상해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 판매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크게 조절되는 모습은 아니어서 오히려 코어 수치는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CB는 높은 확률로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유로존의 경제는 하방 위험이 큰 상태이고 물가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상승하는 기조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ECB의 인하 결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도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한 주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며 설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와 ECB 통화정책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면서 12월 둘째 주 매크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